우리 거기 애기들이 전부 다 검정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얀 옷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입더라고요. 왜 안 입냐 그랬더니 살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녁 늦게 안 먹으면서 살을 뺄 생각해야지. 살쪄 보이지 않게 옷을 입을 생각할 게 아니고. 참.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실에 한 번도 나와서 문을 연 적이 없어요. 등록해놓고. 자, 이분은 개업공인중개사 맞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개공이지요. 그 다음엔 요분은 휴업한 겁니까? 휴업하지 않고 일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휴업이에요, 휴업. 그러니까 휴업을 찾고 일하다가 쉬는 걸 찾고 휴업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쉬는 사람도 있어요. 팔자 좋은 사람. 처음부터 쉬고 이 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세상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가 좀 볼게요. 182페이지 가보시면 아래쪽에 가면 휴업신고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첫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여기 두 줄인데 초과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3개월 넘어갈 때만 신고. 그때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휴업이다. 요게 최근에 잘 나와요. 별표.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라고 간주합니까? 휴업.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제일 위에 휴업신고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줄 보시면 첫째 줄 끝부분에 휴업신고할 때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등록증 가져가셔야 돼. 등록증을 가져가야 받아주는 거니까 방문신고만 되고요. 둘째 줄 끝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요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 휴업신고는 있잖아요.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휴업하려면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휴업을 하면 세무서에 가서 휴업 신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중개업 하신 분은 등록을 두 군데예요.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등록. 세무서에 가서 등록하면 뭐가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지. 그렇죠? 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등록증 나오지. 등록증. 자,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증. 원래 등록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걸고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두 번 하는 거예요. 근데 휴업도 두 번 하는 거지. 구청에 가서 한 번, 이것은 원래 여기 가서 하는 거야. 세무서 가서. 그러면 두 번 일이 생기잖아. 두 번.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원스톱 처리하게끔 구청에 가서 휴업 신고를 중개사법상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할 건데 그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업 신고를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노란 거 한 장, 빨간 거 한 장 내는 거예요. 그 원래 빨간 거 여기 가서 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버리는 거야. 두 장을 같이. 그러면 이 빨간 것을 갖다가 세무서로 보내준다 이거지. 송부. 의무예요, 의무. 그럼 따로 세무서 갈 필요가 없죠. 요게 뭐냐면 원스톱 처리다. 가만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를 내죠. 그러면 여기서 구청으로 보내서 그 식당에 대한 영업증을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하면 요렇게 가가지고 이 증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구청 가서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내면 빨간 것은 요리 보내준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 밑줄 긋습니다. 183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등의 신고 시에 183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183페이지 넘길 게 아니고 동그라미 4번요. 휴폐업 등의 신고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을 쓰시는 분이 제대로 알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낼 적에 그게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고 시에까지 끊어서 생각하셔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예요. 앞쪽 부분은요.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는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고. 예? 그냥 제대로 써놨으면 제가 해설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걸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2장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 신고서는 어떤 신고서일까요?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라고. 그게 그걸 명확히 안 써놓으니까 지금 제가 입이 아파 죽겠어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송부한다? 세무서에다가. 그죠?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는 보내줄 필요가 없지, 그건.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시라 이런 얘기죠. 자, 거기 하나 동그라미 4번. 출제가 유력합니다. 별표 치시고. 왜냐? 작년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들어온 내용인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요. 올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184페이지 가시고 가로 2번에 휴업기간 나와 있습니다. 첫 줄 원칙.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거기만 딱 밑줄. 자, 가로 2번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박스 안에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취하. 이번에 추가된 게 있죠? 임신, 출산 적어두셔야지. 임신, 출산까지 해서 부득이한 사유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경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시는가? 이 재개나 변경 신고.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휴업 신고를 합니다. 4개월을 갖다 휴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되나요? 네. 그때 등록증 첨부하나요? 첨부해야지. 등록증 갖다 주면서 휴업 신고. 그러면 요 휴업 신고한 사람은 사무실에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갖다 내놨으니까. 그런데 내일 모레가 4개월 끝나요? 그런데 다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신고 하셔야 되겠다. 무슨 신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는 재개 신고 하셔야 되겠다. 휴업 신고한 기간이 끝나니까. 그러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줍니다. 사무실에는 등록증을 걸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을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재개 신고.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재개 신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휴업 신고했습니다. 4개월. 그런데 한 달을 더 연장해서 더 쉬고 싶어요. 그러면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변경 신고라고 하지. 변경 신고. 연장하는 신고. 그래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재개 신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변경 신고. 그죠? 전부 다 휴업 신고했던 사람 얘기니까. 구별할 것은 2달 쉬는 경우는 휴업 신고 합니까? 안 하니까. 2달 다 쉬고서 이제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재개 신고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2달 쉬었다가 한 달 더 연장하고 싶어.
그래서 3달을 쉬고 싶어. 그러면 변경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죠?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나 재개나 변경신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하고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합니까? 할 수가 없지. 보관시켜 놨으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방문신고는 당연히 돼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돼요. 첨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휴업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붙이니까 전자문서가 안 됐는데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안 붙이니까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그죠? 전자문서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99.9%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문서 돼요? 돼요. 돼요. 전자문서 돼요? 돼요. 뭐에 대해서? 몰라요.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거. 휴업신고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기억하는 게 맞지. 그죠?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 합니다. 이유는 등록증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보시면 변경신고가 가로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185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요. 일단은 방문신고뿐만 아니라 셋째 줄, 뭣도 돼요? 전자문서. 그죠?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옆에 써주세요.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X 이렇게 제목 옆에다 써주셔야 돼. 눈에 보이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가로 2번 재개신고도요. 첫째 줄, 둘째 줄, 그죠? 밑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 다음에 넷째 줄로 넘어가셔서 방문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개신고 제목 옆에다가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제목 옆에다가 보이게끔 등록증 첨부 안 한다. 이것도 핵심. 등록증 첨부 한다고 그러면 X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아놨던 등록증을 어떻게 돌려줘요? 즉시 돌려준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폐업 얘기가 나옵니다. 폐업 얘기는 별거 없는데 자, 가볼게요. 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 닫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폐업하겠다고. 폐업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가져갈까요? 등록증을 가져갈까요? 뭐 가져가야 되는데. 등록증. 등록증을 첨부해야만 폐업 신고를 받아줘요. 그럼 폐업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는 되겠는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만큼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는 186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요.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다 밑줄 그리고 끝이에요. 다이아몬드 2번 밑에 가로 1번에 폐업 신고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다 밑줄. 이렇게. 특히 셋째 줄에 보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못한다고 나와 있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3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협회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줄 밑줄 긋습니다. 187페이지. 협회 통보라고 되어 있는 두 줄.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음 달 11일까지 어디에 통보해라? 협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저 OX 문제에서 7번 풀어보시고 7번. 7번요. (7번은) 등록한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꼴 그런 경우니까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휴업신고를 해야지 되겠다. 동그라미죠. 자, 2번은요.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야? 있다지 있다. 2번 X예요. 2번이 아니라 8번. 9번 중개사법상의 휴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7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아니요.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두 장 내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내는데 그러면 빨간 것을 세무서로 보내주긴 하죠. 예, 근데 노란 거 한 장 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걸로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원스톱 아니에요. 예, 그래서 X입니다. 제가 볼 때는 9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으로 오십니다. 칠판에 보면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중개계약이 나와요, 지금. 칠판을 보셔야 돼, 칠판. 중개계약을 체결해 보셨어요? 중개계약?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중개계약이 뭐냐면요. 요 물건 주인이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팔아주시오라고 부탁하는 걸 얘기해요. 손님이 부동산 사무실 가서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근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라는 말은 시험 볼 때나 쓰는 말이고 시험 끝나면 안 써먹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매매나 임대차 계약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손님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부탁입니다. 의뢰입니다. 의뢰. 내놨다. 의뢰. 부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중개계약은 말로 하죠. 말로. 근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 중개계약은 의뢰는 부탁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 내놓고 또 다시 여기 내놓고 또 여기 내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내놓을 수도 있고 한 군데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군데 내놨을 때를 갖다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 군데 내놨을 때가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한 군데 내놓으면 뭐예요? 전속이다. 한 명한테 내놓으면.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러면 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99.99%. 근데 서면으로 하려면 할 수 있죠. 반면에 전속 중개계약은 말로 못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게 전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주로 시험은 전속 위주로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중개계약이 많이 체결되겠어요? 거의 99.9%가 이건데 시험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191페이지 가보세요. 191페이지 다이아몬드 2번에서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개업공인회사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여기가 형광펜이에요. 그리고 표준 서식이란 말은 법정 서식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정해 갖고 권장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을까요?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표준서식? 네. 법정서식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게 뭐예요? 법정서식이에요. 법정서식이 표준서식이에요. 진짜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까? 반드시 써야 될 것은 아니다. 왜 그렇죠? 권장사항이니까. 권장하는 거지 강요하는 건 아니죠. 또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자, 서식은 시행규칙에 만들어져 있다. 그렇지만 셋째 줄 끝부분 개업공인회사가 본 서식을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 의무는 없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2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요거 법정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을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거의 99.9%가 그것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99.9%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99.9%가 있어요. 없는 걸 기억하는 게 빨라요. 없는 게 뭐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그거 빼고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아니 뭐 충격 받을 필요 없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제 지금 뭐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뭐예요? 한 1km, 2km 나왔나? 이제 왔는데 이제 이것밖에 안 하는데 뭐. 자, 전속으로 넘어갈 텐데요. 교재는 194페이지 딱 펴두시고. 전속은 아까 봤듯이 한 부동산에 내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 사장님은 어깨가 무거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밑줄 그을 부분을 찾아갈 테니까 교재 어디 있는지 찾지 마세요. 전속으로 맡으면 어깨가 무겁죠. 이렇게. 그래서 의무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무가 전속은 아까 말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면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전속을 맡았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꼭 써야 돼.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의 이름이 바로 요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까? 네. 다른 말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의무죠.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재를 받겠죠? 업무 정지.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비해서 보존하도록 합니다. 몇 년간 보존? 3년이죠. 그렇죠? 우리는 3자, 7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3년간 보존. 이렇게 돼요.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아요? 업무 정지. 자, 우리 교재에서 밑줄 긋습니다. 19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큰 2번 밑에 아래쪽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1번 개공의 의무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인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겠다. 당해 계약서가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옆에 써두시라고요.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라고 오른쪽 귀퉁이 있다 거기다 써두시라고. 화살 표시해서. 밑줄 걷잖아요 지금. 두 줄을. 그럼 옆에다가 위반 시 뭐라고 해요? 업무정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본격적 의무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널리 정보를 어떻게 하셔야 돼? 퍼뜨려야 된다. 이게 핵심적 의무죠. 정보를 공개하시라. 이렇게. 정보 공개 의무요. 전속으로 맡았으니까 정보 공개에서 퍼뜨려야 의미가 있고 만약에 퍼뜨리지 않으면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보다 못 쓴 거야. 일반 중개계약은 손님이 퍼뜨리죠. 여기 가고 이쪽 부동산 가고 저쪽 부동산 가서 손님이 퍼뜨리는 거 한계가 있겠죠. 전속은요. 맡은 부동산 사장님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잘 퍼뜨릴 수 있죠. 그래서 정보 공개하셔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며칠 내에 정보를 공개하시라? 7일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7일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개할 때는 거래정보망에 올리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일간신문 광고 뭐 잘 안 맥히겠죠? 거의 망입니다. 거래정보망에 올려야 된다. 그때 공개할 내용은 7가지 있어요. 7가지. 이따 봐봐요. 그런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 반드시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아닌 예외가 있어요. 자, 찾지 마시고 칠판을 보시라니까. 이 스토리를 들으셔야 돼. 전속으로 맡았을 때 공개해야 됩니다. 거의. 근데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손님이 쉬쉬. 그죠? 손님이 쉬쉬 해달라면 공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손님이 전속으로 맡기면서도 쉬쉬 그렇게 할까요? 빨리 팔고 도망갈 때지. 뒤에 단어가 중요한 거야. 도망갈 때. 그때 도망가려면 눈치채면 안 되잖아. 예? 그때는 쉬쉬 하면서 사장님 이거 빨리 팔아줘. 그 팔아주면 복비 많이 줄게. 하고 좀 떨어진 부동산에 내놓지. 비밀로 하면서. 그때 이거지.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기면서도 그럴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많지 않겠지. 사실 전속으로 맡기면 퍼뜨려주는 걸 원하죠, 솔직히. 이런 경우 드물어. 근데 예외는 있다는 거야. 예. 근데 만약에 전속으로 맡았는데 7일 내 정보를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걸 임등치라고 그래요. 등록.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봐요. 공개할 내용까지. 여러분 교재는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부터 넷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정보를 공개하시라. 7일이지. 자 근데 셋째 줄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오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번 아래쪽에 개업공인인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아, 공개할 때는 공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네요. 형광펜 칠해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정보망, 거래정보망. 또 하나는 뭐예요? 일간신문.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박스 있죠? 공개할 내용도 7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본부터 오른쪽 페이지까지 쫙 나와있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광고하듯이 올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팔아주려고 우리 이런 매물이 있어요 라고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본부터 중요한 데는 딱 두 군데 있으니까요. 그것은 형광펜 칠할 거고 그 밖에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기억관. 자, 올릴 때요. 공개할 때, 오픈할 때 면적 같은 거 광고할 적처럼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면적은 당연히 공개할 내용. 언제 지어졌는지도 참 의미가 있죠. 그러면 건축 연도도 보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벽하고 도배 상태인데 벽에 금이 가 있으면 공개해야 되겠죠. 그건 그 상대방 쪽에서 알아야 될 정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될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벽에 금가 있다 이런 거. 동그라미 디귿번요. 거기서는 다른 거보다 열공급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밑줄 그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난방 방식에 대해서 공개하시라. 여기가 열병합 발전으로 공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개별 난방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해라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신내역으로부터 3분 거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지하철역으로부터 몇 분 거리 요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주변에 시장이 있다, 학교가 있다 그랬을 때 무슨 초등학교로부터 뭐 5분 거리 이렇게 도보로 5분 거리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도 나오죠. 이 강서구 쪽 신월동 그쪽에 가면 막 비행기 날아다니죠. 소음이 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도 공개해야 된다. 비행기 소음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미음번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요거 권리관계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 공개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뭐죠? 대출, 빚. 대출 2억 있습니다. 그런 거 공개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임차권입니다. 또 하나는 임차권 동그라미. 그 세입자가 한 명 있는데요. 보증금 7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그 정보, 그 다음에 대출빚 이런 것이 공개가 돼야 되겠고, 자, 시험에 나올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둘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미음번 둘째 줄 형광펜입니다. 이제 다만 권리자의 뭐요?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공개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 요새 제가 전화를 한 대여섯 번 받은 것 같아. 어떤 대통령 후보한테. 미쳐 죽겠어요. 받지는 않는데 그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 만약에 일정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면 그 보전을 못 받거든요. 다 자기 돈 들어가 버리고 그거 다 날아가는 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돈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찍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찍어준다고 막 야단이더라고. 1억씩 준다며요. 당선되면 찍어줘야지. 다 찍어주면 당선될까요? 그럼 1억씩 주나? 생각해봐야 되겠네. 일단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사는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옥은 아니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에 오면서 생각한 게,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그래서 어쩔 때 가만히 보면 정말 착하고 막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많잖아. 그때는 순간적으로 천국이야.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때는 순간적으로 또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천국이라면 생각해도 살기 힘들고, 너무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살기 힘들고, 천국을 보면서 사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비읍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시죠? 공법 시간에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뭐예요? 응? 아니, 저는 공법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그 단어가 뭔지 궁금해서 갑자기. 정답이 어디 가서 정답 없어요. 어떤 거요? 용적률? 용도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뭘까 싶어가지고. 용도지역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말? 그거요, 그거. 비읍번. 여기. 비읍번이 그거라고. 공법상 규제. 공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공법상 규제. 공법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되게 많지. 자, 10번.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은 뭐냐면요. 손님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내놓을 때 우리 아파트 16억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16억이 예정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 어떤 손님이 와서 16억짜리 저기 연신내에 있는 아파트 구해주세요. 그러면 16억이 예정 금액이에요, 또. 그러니까 손님이 부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내놓은 금액, 손님이 원하는 금액, 그게 뭐예요? 예정 금액이에요. 예정가. 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밑줄이, 형광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돼요. 공시가, 개별 공시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할 수 있다. 여기가 형광펜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형광펜 칠한 거 2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7가지를 쭉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전속으로 맡았어. 그러면 그 땅의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임대차의 부호증하고는 별 관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임대차니까. 매매라고 한다면 좀 상관성이 있지. 그 금액이 같은 건 아니지. 공시가가 아무래도 이제 현 시세보다는 낮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시가가 높으면 매매가도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매다 그러면 공시가를 갖다 오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대차다 그럴 때는 꼭 그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온다고 그게. 됐습니다. 2개.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공개했다고, 공개사실 통지한다고 나오죠. 예, 거기 보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 사장님은
중개 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이미 공개했네. 그러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그랬죠? 어떻게 통지해요? 문서로. 문서에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 말로 하시면 안 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요. 가로 3번.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요.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역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가고 있다. 저렇게 돼가고 있다. 진척사항을 통지하게 돼 있다. 중간중간이 뭐냐면 2주일 안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14일이 가기 전에 한 번 이상은 보고하시오. 이때도 말로 하면 안 되고 뭐로요? 문서. 그러니까 전속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문서, 이것도 문서, 저 업무 처리상 통지도 문서. 그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의뢰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무. 자, 요걸 볼 텐데 권리입니다. 권리. 예. 근데 거의 전속 중개 계약은 의무 위주로 출시됩니다. 권리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전속으로 맡았습니다. 어디 보지 마시고요. 의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 건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 근데 다시 또 전화 온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팔렸다는 거지. 다른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팔린 거예요. 실망스럽죠. 전속으로 맡았었는데. 자, 그랬을 때 을은 갑에게 복비 내놓으라고는 못해요. 요 건이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비 달라고는 못하지.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요 사람이 해준 게 돼야 돼요. 해준 건 아니잖아. 못하지 이건. 그러나 뭐예요? 갑을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죠. 배신 때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얼마만큼? 처음에 전속으로 내놓을 때 약속했던 복비만큼이에요. 할 때 사장님만 믿을게요. 꼭 팔아주시고 팔아주시면 9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배신감이죠. 그때는 위약금 얼마? 90만 원. 그다음에 요 사장님 을은 자기가 누구를 붙여서 거래가 되면 보수 명목으로 90을 버는 거고 약속대로. 요렇게 된 경우는 보수는 못 받아도 뭐예요? 위약금 쪼로 90을 버는 거니까 이 집이 팔리기만 하면 자기가 팔아주든 남이 팔아주든 팔리기만 하면 뭐예요? 돈 번다지. 그래서 전속이 좋긴 좋아요. 보수 확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전속은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보다 전속을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전속의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전속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양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양타가. 그러니까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된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돼 사실. 거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이라고 써놨죠. 이거 어떤 스토리야?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 딴 부동산을 통해서 팔아먹은 경우, 파는 경우에 그때는 위약금을 내놔라 할 수 있다. 얼마만큼? 복비만큼의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건 제일 밑에 가시면요. 197페이지 제일 아래 가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에 동그라미 크게 치시면 돼. 제목에서 다른.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가면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셋째 줄에. 됐어요. 그만큼을 뭐로 줘야 돼요? 그 밑에 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겠다. 그렇죠? 셋째 줄하고 넷째 줄 밑줄 그으면 되겠네.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만큼을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넘기시고.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에요. 제목에서 배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배제. 거기만 딱 동그라미 치면 됐고 칠판 보시고 자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전속으로 맡았어요. 딴 데 안 되놓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났어요. 병을 갖다가 붙였어요. 한 번 가서 보여준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그랬는데 그 뒤부터 갑과 병이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소문 보니까 둘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계약이 된 거예요. 소개해줬더니만 한 번 딱 보여줬더니 자기들끼리 계약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지.
배제를 당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을은 갑에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수 달라고 할 수 없다. 이유는 한 번 보여준 것 갖고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좀 애매한 순간입니다. 한 번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고 가격 맞춰주고 이산날짜 잡아줬다면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들끼리 계약서 써서도 보수 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한 번 보여준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단순히 한 번 보여줬는데 그럴 때도 다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물건을 세 군데 부동산에 가서 다 본 건데 마지막 부동산에 가서 거기서 그냥 계약서를 쓴 겁니다. 다리 아파갖고. 그럼 앞에 두 집도 똑같은 물건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중개보수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번 보여준 것 갖고 복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크게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전속으로 맡았었기 때문에 빼고 자기들끼리 하면 배신자죠. 배신자. 그래서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얼마만큼? 약속한 복비만큼이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어요. 배제를 당해도. 예, 자, 됐어요. 자, 가로 2번 내려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 비용 지불 의무라고 되어 있죠. 별표 하신다고. 가로 2번 전체 별표. 아니, 제목을 별표하시고 칠판 보셔요. 아니다. 칠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스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요. 동그라미 2번 다만부터 자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셔요. 다만 하면서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첫 줄에 스스로의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그 다음에 둘째 줄에 50% 범위 내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자, 갑니다. 스스로 케이스다. 시험에서 꽤 나옵니다.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자, 갑이요. 의뢰에게 전속으로 맡겼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있다 또 갑한테 전화 온 거예요. 사장님 죄송하다고. 전속으로 맡긴 상태인데 집 팔렸다고. 죄송하다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팔았다고. 죄송하다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 갑이 자기가 찾아낸 사람이랑 조건을 협상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체결해도 괜찮습니까? 체결해도 괜찮다예요. 전속으로 맡겨도 괜찮습니까? 괜찮다예요. 전속은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랑 교섭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전속이. 다른 부동산에 내놨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자기가 찾은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병이 사겠다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을 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약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배신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비용을 이미 지출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는 비용을 갑이 보전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물어주라. 그래서 비용 청구권이 생겨. 을한테. 그런데 전속으로 내려면서 자 이거 팔아주면 90만 원 드릴게요 사장님. 책임지고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 그랬을 때 을은 갑에게 보수 달라고 못하고 위약금 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약속은 이렇게 했지만 다만 쓴 비용이 있을 때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을이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 요구하냐면 2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200만 원. 비용을 200 썼다는 거예요. 이거 중개하면 얼마 버는데요? 90만 원 버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그리고 몰상식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비용을 갖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100% 인정하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광펜 칠해놓은 것처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렇죠? 실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많이 청구해야 5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약정을 90만 원 했다면
실제 비용을 갖다가 70만 원 썼어. 그럼 얼마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의리 45만 원. 이거에 35만 원 아니에요. 이거의 절반이 아니고 중개보수의 50%예요. 35만 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약정한 보수의 뭐예요? 절반까지지. 근데 만약에 1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요. 그때도 45만 원을 줘야 되겠어요? 값이? 그때는 10만 원이지 또.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의 절반으로 딱 끊어놓은 거지. 범위 내에서.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도 있고 숫자로. 예. 이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미출분각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셔요. 예제 문제. 자, 일단 문제에서 포인트는 임대차라는 게 포인트예요. 임대차를 전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개해야만 한 정보, 셋째 줄에. 그래서 기억번이나 니은번에 있는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아예. 디귿번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어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정보는 또 아니라고. 답은 리을번 하나만 공개해야만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정답이 1번인 거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195페이지 가보셔요. 195페이지 가보시면 다이아몬드 3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나와요. 유효기간은 법조문이에요. 둘째 줄에 보면 몇 개월로 나와요?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이 국내에 이제 해외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국내에 있는 그 아파트를 좀 사달라고 이제 해외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내놓은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6월 달인가 7월 달쯤에 이제 한국에 온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입국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올 때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몇 개월 동안 있다 갈 건데 다 이제 뭐 호텔이 있거나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모양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국에 몇 개월 있을 동안 살 집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거 좀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 정도나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입국할 테니까 그때까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한 얼마 돼요? 한 5, 6개월 되죠.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전속으로 맡기면서 6월 초까지 구해달라, 6월 말까지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없이 그냥 한국 가끔 왔다 갔다 할 건데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언제까지 이 말이 없어. 그러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3개월, 3개월. 아무 말이 없으면 3개월. 3개월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개월 지나면 전속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전속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3개월이고 6개월, 1년 다르게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됐어요. 잘 나옵니다. 유효기간도. 유효기간이 약속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 거예요. 정보망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저기 203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일단은 자, 정보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정보망 개념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쉴 거예요. 잘 보세요.
정이라는 손님이 있어요. 팔 사람인데 부동산에 와가지고 을 사장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의뢰가 부탁이에요. 여기를 이제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망에 올라가서 올려놔요. 이걸 매물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쪽에서는 살려고 하는 손님이 있겠죠. 어딘가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갑이라는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자, 요거 살 거니까 좀 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의뢰 부탁이죠. 그러면 이 손님지 부동산 갑은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물건을 찾아보죠.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손님한테 물건을 소개하죠. 사장님이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을 나타내면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을 하겠죠. 임자 나타났다고 연락. 그 물건지 부동산은 자기 손님한테 또 뭐예요? 손님 나타났다고, 살 사람 나타났다고 뭐예요? 연락.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겠죠. 보고서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뭐 이런 걸 맞춰보겠죠. 금액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삿날짜 잡아서 도장을 찍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이 됐는데 중간에서 활동한 부동산 사장님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죠? 망에서 만난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매물 올리고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망이라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망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자기가 확보한 매물이 많은 결과가 되니까 빨리빨리 구해주고 빨리빨리 팔아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을 이용하면 장점이 신속하게 중개시켜줄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은 두 명이 활동하게 돼요. 공동중개. 그래서 이 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정보를 이용하는 배타적인 공간입니다. 일반인 의뢰인들이 직접 물건을 검색하거나 올릴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이 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 정보망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셔야 돼. 지정. 그러니까 아무리 개공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지만 지정을 안 받으면 이 정보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전속으로 맡았을 때 7일 내 정보를 공개해라. 근데 일간신문은 거의 이용 안 할 거니까 보통은 뭐예요? 정보망에 올린다고 그랬죠. 그 정보망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정을 받은 정보망. 이렇게. 근데 지역에 가면 막 텐이라든지 스파이드라든지 두레처럼 지역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지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거의 사설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현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지정을 받은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정보망을 공부하게 돼요. 차이 나는 거죠. 이건 지정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지정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공부한다. 지금 지정받은 사이트는 뭐냐?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여기만 유일하게 지정을 받고 있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갖다가 이제 밑줄을 그을 거냐면 202페이지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죠. 그 중에서 24조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밑줄 그으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형광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렇게 사장님들끼리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이거 밑줄만 긋고 여기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어떻게 해요?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정의 동그라미. 지정해주는 사람이 누구게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준다. 지정받은 것만 거래 정보망.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개공 이렇게 되지. 자, 거기를 딱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저기 204페이지 가면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 칠판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예, 여기서 이제 순서는 똑같은데 이제 좀 번호만 조금 달라요. 똑같아요. 거의. 자, 근데 제일 마지막 절차가 뭘까요? 정보망을 이용했을 때 제일 마지막 절차. 그거 보고 쉽니다. 마지막 절차는 계약 체결이 아니죠. 거기 가로 6번에 보면 계약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로 6번에.
그럼 가로 6번 다음에 가로 7번이죠. 순서를 물어봤었어요. 제일 마지막 절차는 뭐예요? 그렇지. 계약이 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칠판에서는 9번이고 교재에서는 가로 7번인데 별표를 해주세요. 가로 7번, 칠판에서는 9번. 별표. 계약됐다고 알려주는 거.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개공이 사업자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쉬겠습니다.